여러분, 오늘은요, 미증 씨가 휴장이었습니다. 바로 6월 19일 수요일 노예해방기념일인 준틴스데이로 휴장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실 노예해방기념일인 준틴스데이는 연방 공휴일이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준틴,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준, 6월이란 뜻을 뜻하고요. 19th 19을 가지고 온 뜻입니다. 한마디로 6월 19일 날 이 연방 휴일이 지정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기념이 되고 있는데요. 1865년 6월 19일에 텍사스주를 마지막으로 미국 흑인 노예제가 끝났습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해방을 외친 거는 그 2년 전, 3년 전쯤이지만 텍사스주는 전쟁으로 인해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 노예 해방이 늦게 풀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2021년 처음 미국 연방 공식 공휴일이 지정돼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년째 진행되고 있는 공휴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공휴일은 언젠가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미국 공휴일은 7월 4일 목요일 독립공휴일이 있고요. 다음 국장 공휴일은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함께 넘어가 보시죠. 오늘 첫 시작은 국제유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80달러 선 윗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쌍에서 다시 한번 하락 기조를 세우고서 상승하는 모습을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 전망은 그와는 다릅니다. 이 휘발유 가격이 7월 4일을 앞두고서 약 10%가량 폭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휘발유 가격은 여름 드라이빙 성수기 시즌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여행을 가고 더 많이 기름을 소비하고 또 더운 여름으로 인해서 전력 소비도 많아질 텐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 및 공급 여건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몇 주 동안 이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미 정점은 찍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수요는 부진해지고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시장 전반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유가 대응에 있어서 함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휘발유 가격의 하락은 지표를 보겠다. 계속 지표가 연장되면서 감소세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와 같이 하면서 결국 가을 금리 인하의 주장을 더욱더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고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기 때문이죠. 처음 등극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우려감도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만 볼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도 보고 다른 종목도 함께 보자. 총 3가지 종목을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수가 있다라면 엔비디아는 그 기수 셋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다른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함께 AI의 리더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2024년 1월부터 현재 6월까지의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연코 엔비디아가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역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세론이 나오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촉매제가 나올 것이다. 이로 인해서 브로드컴, 마이크론, 엔비디아는 함께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지금 매수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 경영진들은 수요 개선, 타이트한 업계 공급, 그리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히려 테슬라는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나 싶으면 바로 다음날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게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하는 그 이유에 왜 전기차 판매량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 스페이스X 관련 다른 사업이 오히려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는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휘발유를 더 고수해야 할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캐즘에 빠진 이유일까요? 사실 오른쪽에 보면요, 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폭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자꾸 하락하고 뭐 리비안, 비아디 등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전기차 판매량은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우상향은 우상향이었는데 보시죠. 상승하고 있는 폭이 거의 줄어들다 못해서 이제는 거의 이 평면 상승 없이 일자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기차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저가 모델 발표에는 열광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가 모델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락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4년 현재 기준 미국 시장에 출시된 4만 달러 미만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겠죠? 그 미만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은 5개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있기야 하겠지만 일반 개인 미국인들이 4,500, 5천만 원의 전기차를 주고 사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라고 할 수 있죠. 2030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기차의 판매량, 전기차가 도로 위에서 굴러다니는 그 양을 절반 이상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전기차 업체, 2차 전지 관련주가 함께 힘을 받긴 했지만 너무 비싸서 미국인들이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역시 왼쪽에 보이는 표와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테슬라의 모델 Y, 그 다음이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다른 많은 장벽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제성도 문제고요. 충전 인프라도 문제고,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역시 전기차가 캐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전기차의 가격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휘발유 가격을 사는 게 더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저렴한 중고차를 살까라고 눈을 돌리는 미국인들에게 포착되는 걸 보면요. 최근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전기차 가격이 그냥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싼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중고차에 많은 테슬라의 모델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여전히 2에서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그렇게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포인트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또 이 얘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실 다시 한번 수소,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한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살아났던 것 같은데 유럽 관련 이슈로 다시 한번 푹 꺼진 모습이죠. 과연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시장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최근 왜 신재생 에너지가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바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득세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차기 유럽연합 의회에서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의석을 포퓰리스트, 민족주의, 유로 회의론자 정당들이 차지할 것으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미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도 우파 정당이 우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파 정당이 우세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치솟는 생활비와 급격한 이민 증가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급격한 이민 증가라고 한다라면 한국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중동 사람들, 나와 문화와 인종과 종교가 너무 다른 히잡을 쓰고 있는 이민자들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로 넘어와서 아이를 낳고 무료로 연금을 받으면서
받으면서 혜택 받는 거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큰 반발심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면 따른 비용 역시 일반 시민들에게 가중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어야 하는 유럽 국가 내 시민들은 굉장히 친환경 정책에 대해 반발이란 점도 한 가지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 풍력과 태양광이 추가적으로 건설될 예정인 용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에서 흰색이 유럽에서 예정하고 있는 예정 건설 수인데요. 하지만 정말로 시장의 우려와 같이 유럽에서 우파 정당이 우세하게 된다면 이 예정 건설 수는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예정될 건설수 수주 잔고량만큼 더욱더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 투자 판단을 잘 해봐야 할 내용이겠죠. 그럼 마지막 내용은 이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비즈니스에서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을 앞두고서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바로 Bullish Stock Market doesn't look tired just yet.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S&P 500, 나스닥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장 조정받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같은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아직 강세장의 피로도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 이어지고 있는 강세장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 어떤 수익 얻어낼 수 있을지 오늘의 게스트분 한번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